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가을도 오고 해가지고 야상을 군복처럼 이렇게 입고 오늘 이렇게 입은 이유가 바로 장사 상륙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영화로 개봉하는 영화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이 장사 상륙작전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이런 소년병들의 이야기, 6.25, 잊혀진 이름들, 소년병, 그 소년병들의 희생이 있었던 장사 상륙작전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번 다룬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영화가 개봉하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장사 상륙작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6.25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 6.25는 북침이다 남침이다. 북한의 남침이죠.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작전 태풍 이러면서 막 탱크 몰고 막 내려오죠. 우리나라는 갑자기 그때 휴가철이었고 그냥 벙찐 상태에서 쭉쭉 밀려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2달도 안 돼가지고 낙동강 최후 방어선까지 밀리게 됩니다. 여기 낙동강에서 밀리면 그냥 한반도는 끝이었어요. 그럼 완전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이제 결국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9월 달에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다시 서울을 탈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세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 인천 이런 거는 영화도 많이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인천에 가면 자유공원이 있고 거기 메가더 그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장사 상륙작전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인천 상륙작전의 9월달에 그 영광이 있기 전에는 바로 인천 상륙작전 바로 직전에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해안 쪽으로 상륙을 하는 것처럼 페이크를 쓴 거죠. 약간 그 위장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사 상륙작전은 그 작전 자체도 군사 기밀이었어요. 그래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 안에 수많은 학동병들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장사 상륙작전에 대해서 영화 장사리와 관련된 이야기, 실제 역사는 어땠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9월 14일 경북 영덕군 이 장사리 해변에, 장사리 해변은 지금도 장사해수욕장으로 유명해요. 여기 보면은 문산호 복구에서 있는데 이 장사해수욕장에 여기 딱 상륙하는 게 그 목표였습니다. 여기에 상륙을 해서 이제 북한군들에게 교란을 하는 거죠. 아, 여기로 유엔군이 상륙하겠구나 해서 이쪽으로 북한군 탱크가 몰러가게. 그러면서 거기에 허점이 생겼을 때 인천으로 치려고 했던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북한군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상륙 작전명은 작전명 174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학도병들을 모으는데 그때 낙동강에 군인들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낙동강 쪽에서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때 학도병들 중에서는요 10대 초반인 소년병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도의용군 772명을 모으는데 그 학도의용군들은 처음부터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학생이고 그랬던 정말 학생이거나 어린 진짜 소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 20일 정도 훈련을 급하게 받고 그들이 이제 군에서 지급받은 것은 소련제 장총. 솔직히 말하면 총 쏘는 것만 배운 거예요. 작전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투입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교란시키기 위해서 북한군 군복을 지원받았고 탄약, 식량인 미숫가루 그 몇 봉지 그게 총 3일치만 딱 지원을 받았대요. 이 작전 자체가 3일 동안에만 장사 그 해안에 상륙해서 3일 뒤에 돌아오는 그런 작전이었기 때문에 식량이 3일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떠났어요. 이제 학도의용군 772명과 이제 유격대원들 뒤에서 이제 서브하는 이제 유격대원들 841명이 13일 부산의 육군본부에서 연병장에서 출정식을 하고 나서 이제 새벽에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문산호를 타고 14일 오전 2시쯤에 이제 장사리에 도착을 했대요. 근데 도착을 했는데 이들이 아까 3일 정도의 그런 미숫가루 가지고 이 막 정말 3일치의 식량과 3일치의 탄약을 가지고 이들이 장사리 해변에서 8일을 버티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미군하고 같이 그 작전을 하기로 했었어요.
장사 상륙작전을. 그런데 이제 미군이 실패할 것 같다. 괜히 여기서 희생을 보지 말고 우리 인천 상륙작전에 몰자. 이래가지고 미군이 포기하고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군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군이 그냥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우리가 희생양이 된 거죠. 사실 희생양, 총알바지가 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문산호는 갑니다. 그래서 장사리 해안에 거의 50m까지 접근을 했대요. 그런데 또 덮친 격으로 미군 철수했지 태풍이 붑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문산호가 이제 높은 파도에다가 막 완전 안개에다가 거기에 이제 목표 지점에 배를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오전 4시라고 합니다. 이제 새벽인 거예요. 새벽 4시에 상륙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막 이제 어쨌든 이제 상륙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갔는데 학도병들이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해안으로만 헤엄쳐 가고, 그래서 북한군 화력을 뚫고 막 들어갔는데 이때 수십 명이 총에 맞아 죽고 파도에 밀려서 바닷물로 숨지고 좌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문산호에 이제 있었던 그 박격포나 그 주변에 있었던 영국 주축함이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나마 적의 공세가 주춤한 사이에 상륙 대원들이 이제 그 해안가 소나무 밧줄로 연결해서 이제 결국 아침에 겨우 육지에 밟게 됩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이 도착을 했지만 이제 후미에 다시 다 끊어져 버렸고, 그때 당시 자초된 당시의 문산호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이제 날씨도 도와주지 않았던 거죠. 이 작전 자체도 열악한 상황에 날씨까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북한군 포화를 받은 이 문산호가 결국에는 다 파괴되고 좌초돼 버렸어요. 이게 나중에 91년에나 이거를 다 이제 복구하게 됩니다. 이제 인양을 하게 돼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휘관들이 이제 전사하고 학도병들은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돌격 작전을 해서 그냥 적진으로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투 끝에 정말 20일 동안 교육받은 그 학도병들이 이 해변을 점령을 했어요. 북한군들한테 이게 쫙 이렇게 점령했던 해변을 점령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상륙 12시간 만에 엄청난 치열한 전투 끝에 그 주변에 있었던 적의 고지와 반경 10km의 북한군을 소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태풍 불었지, 이게 상륙도 힘들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청년들이, 진짜 10대 학도병들이 정말 진짜 긍지로 악으로 결국 고지를 점령을 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북한군의 보급로도 차단을 했다고 해요. 이런 뭐 점령을 성공하고 보급로도 차단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일에 이렇게 상륙을 하고 나서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4일에 바로 인천 상륙작전 바로 전날에 이렇게 치열한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다는 걸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들은 정말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 싸움을 치열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천 상륙작전의 그런 엄청난 성공 뒤에 그들은 어쨌든 장사 해변에 남겨졌어요. 문산호가 좌초됐잖아. 어떻게 돌아가? 그 뒤로 이제 고독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17일부터 이제 북한군이 다시 전력을 복구하고 탱크와 이제 2개 연대가 동원해 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 학도병들은 식량도 모자라 다 떨어져 가고, 지금 탄환도 없고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와 식량이 3일치인데 무려 6일을 더 버티게 됩니다. 그 장사 해변에서. 그래서 악전고투를 하게 되는데, 결국 19일에 제가 14일에 떠났잖아요. 이제 6일째 19일에 이제 아군 철수를 해서 유엔군 LSD 조치원호가 장사 해변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문산호랑 마찬가지로 육지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북한군이 계속 또 접근 못하게 또 막고, 그래서 밧줄 연결해서 철수하려고 하는데 북한군이 엄청난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조치원호도 이 배도 파손이 되고 계속 막 너무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니까 구조작전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해변에 30여 명의 학도병들은 그냥 남겨지고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럼 그 30명의 학도병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군에 의해서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 30명 진짜 얼마나 황당했을까. 구출하러 왔는데 그냥 철수해버렸어. 진짜 그들의 정말 고독한 싸움. 이제 진짜 내가 그 30명 안에 들었으면 진짜 완전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인천 상륙작전에 그런 거대한 성공이 있었다라는 건 장사 상륙작전이 정말 6일 동안 전투에서 엄청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찬란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6일간의 전투에서 139명이 전사하고 9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이 이후에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사망한 학도병들 이외에 모두 바다에서 그냥 시신도 찾지 못한 행방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그냥 바다에서 못 찾은 거죠. 대부분 10대 학도 의용군으로 편성되었던 이 육군 독립 제1 유격대대는 현역 군인 이상의 정말 투혼을 발휘해서 20일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급하게 훈련받은 그 학도병들이 정말 6일 동안의 교전 동안 그 장사리 일대 인민군한테 줬던 그 정말 그 뭐랄까 치명적인 점령은 많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인민군은 소탕했고요, 고지를 점령했고, 교두부를 확보했고, 보급로를 차단했고, 요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북한군들이 이쪽으로 시선이 쏠린 와중에 바로 인천 상륙작전, 동해로 갈 줄 알고 다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를 쳐버린 거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어떻게 보면은 쉽게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쉽진 않았겠지만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큰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우리가 꼭 그 뒤에서 바로 하루 전에 있었던 장사 상륙작전 꼭 기억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정말 772명의 학도병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이번에 장사리 영화로 만들어져서 저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영화가 나왔을 때 장사 상륙작전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만들어졌고, 예고편을 봤는데 진짜 이렇게 배가 자초되는 부분에서는 정말 타이타닉 생각도 나고, 영화관에서 보면은 진짜 되게 슬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수많은 학도병들, 어머니, 아버지, 진짜 아내를 두고 온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치열한 싸움을, 고독한 싸움을 한 그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들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우리가 기억해주는 게 그것이 역사고, 정말 좀 실제로 가서 보면 되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장사 상륙작전이 이제 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사건은요, 1980년도에 이 참전 학도병들이 장사 상륙작전 유격 동지회를 만들게 됩니다. 몇 명 있지도 않았었어요. 이 생존한 대원은 약 38명밖에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것이 이제 군사 기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1991년 3월에 난파선으로 발견이 돼요. 이 장사 상륙작전에 사용됐던 문산호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복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때 도와주셨던 분이 경기도 양평 청운사 주지스님이 이제 전국적으로 모금 운동을 해서 여기에 위령비를 만들어야 된다. 제가 저희 팬분들한테 들었는데 이 근처에서 이 그런 약간 폐가 같은 데서 이런 군인을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 장사 상륙작전에 대한 그런 아픈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 위령비를 만들고 위령제라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론이 생기면서 이제 모금 운동으로 결국 1991년 9월 14일에 여기에 이제 드디어 위령탑과 위령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년 위령제를 이렇게 지낸다고 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린 나이에, 사실 요즘에는 내가 나라를 위해 죽겠어 라는 그런 애국심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죽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정말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던 그런 학도병들을 이렇게 위령제를 한다라는 게 정말 필요했던 일이고, 이제서야 이렇게 추모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정말 죄송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장사군 일대를 역사적으로 좀 기려야 한다. 이래서 1991년부터 위령제를 하고 있었고요. 2012년부터 이쪽 일대 영덕군이 좀 이쪽 부분을 좀 더 제대로 역사적인 장소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장사 상륙작전의 그런 전승을, 어쨌든 승리한 거잖아요. 안타까운 죽음이 많았지만 전승을 기념하고 희생자를 기려야 한다. 그래서 기념공원을 제대로 조성을 하고 이렇게 위령비도 멋있게 만들고 기념비도 만들고 박물관도 만들고 위령탑, 위패봉안소 관련된 유가족들이 와서 이제 좀 길을 좀 이렇게
이렇게 추모라도 할 수 있도록 의패봉안소, 전시교육관, 참배광장, 그리고 문산호 침몰지점의 상징 조형물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복구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뭐 현충시설, 서바이벌 체험장, 뭐 전망대, 뭐 생태연못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시면 뭔가 역사적인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저도 한번 이 지역을 가가지고 한번 생방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9월에는 이렇게 위령제, 실제 9월달에 그런 작전이 있었으니까 9월 14일 그 작전을 기리는 위령제와 추모 음악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마음이 무겁네요. 얼마나 이 어린 소년들이, 청년들이, 이 학도병들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을지. 이때 당시 이제 영도 군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조성을 하는 와중에 이 장사 상륙작전이 없었으면 인천 상륙작전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잊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학도병을 기리고 장사 상륙작전을 다시 조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영도 군수분이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산업 기념 사업도 하고 그 남겨져 있는 분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좀 국가에서도 보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나 많은 희생이 있었던 장사 상륙작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면 그것이 그대로 역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교과서에도 인천 상륙작전 뒤에는 장사 상륙작전의 희생도 있었다라고 교과서에도 꼭 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교과서에는 실어져 있지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번 장사리 영화가 좀 큰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런 역사적인 팩트를 우리들에게 좀 전달을 해주고, 정말 이름 없이 죽어갔던 772명의 학도병들의 그런 죽음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였는지 정말 우리한테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고, 우리가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 이렇게 뒤집어졌던 큰 사건이지만 그 뒤에 장사 상륙작전이 있었다라는 거, 그들은 또 너무나 어린 학도병이었다라는 거, 진짜 태풍과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고지를 점령을 했고 거기서 구출당하지도 못하고 6일 동안 정말 힘든 그 전투를 했던 장사 상륙작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사 상륙작전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약간 군인 용어, 전쟁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좀 이해는 잘 되셨나 모르겠어요. 장사 상륙작전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런 댓글도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영화를 보시고 난 뒤에 감동도 댓글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영화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